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박수갈채 속에서 미소 짓는 여인. 제가 이 상을 받게 된다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미스 코리아 유진이었다. 우아하고 당당하고 스타를 꿈꾸는 배우지 망생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 불 꺼진 아파트 복도, 모자 깊게 눌러 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연다. 그녀는 유진이었다. 거실 불빛 아래 유진아, 너 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집에 오는 거니? 신혼집에 기거 중인 남편 친구 방. 그녀는 그 남자를 보기 위해 매일 새벽 몰래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준호의 청혼을 거절하고 스캔들 속 탑배우와 열애설에 휘말린 뒤 조용히 사라졌다. 미스 코리아 새벽마다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던 그 여자. 그리고 지금 그녀는 국민 여배우가 되었죠. 이게 영화 같다고요?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 온 지 한 달, 결혼한 지는 2달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린 첫 번째 보금자리였어요.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아래층에는 편의점과 카페, 작은 식당들이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했습니다. 위층 주거 공간은 조용했고 24시간 경비실이 있어서 보안도 좋았어요. 신혼집을 꾸미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남은 집에서 이런저런 살림을 정리하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라는 생각에 매일이 설렜습니다. 커튼을 새로 달고 작은 화분들을 베란다에 놓고 부엌용품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퇴근하고 나면 오늘은 또 뭐가 달라졌나 하며 집안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서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준호가 한 달 정도만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좀 급한 상황이라서. 준호는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사이였어요. 연극 배우를 꿈꾸며 여러 극단을 전전하던 친구였는데 경제적으로 늘 어려워했습니다. 연극하는 준호 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극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기존에 살던 곳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래. 그런데 아직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남편의 표정이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어요. 신혼부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친구를 도울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친구분이 어려우시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우리 집이 좁긴 하지만 정말 고마워. 준호도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 절대 패 끼치지 않겠다고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했는데 잘 됐네요. 그렇게 이틀 후 준호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준호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어요. 연극 배우라는 꿈을 쫓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게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집만 가져왔고 절대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준호 씨. 편하게 지내세요. 정말 한 달만, 길어도 2달 안에는 나갈게요. 준호는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작은 방 하나를 쓰게 됐는데 항상 문을 닫아두고 지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려 하고 연극 연습으로 늦게 들어올 때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신발도 들고 들어올 정도로 조심스러워 했어요. 요즘 어떤 연극 하세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물어보자 준호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오디션을 보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여자친구는? 남편이 물어보자 준호는 더욱 침묵했어요.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헤어졌다고 봐야죠. 그랬구나. 미안해. 괜히 물어봤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순간 준호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이별이 아닌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준호는 낮에는 극단 연습을 하러 나가거나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대본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대부분 일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처 때문인지 표정이 좀 우울해 보였습니다. 식사할 때도 말수가 적었고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주가 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나가는 건가 싶어서 복도로 나가봤는데 준호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와?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마스크를 쓴 채로 조용히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키가 작지 않고 긴 머리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준호와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눈빛만 주고받더니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준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는 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나? 남편 말로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방금 들어온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다시 만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인가요? 다음 날 아침 준호를 보니 표정이 전과는 달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울해 보이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준호 씨, 어제 늦게 주무셨어요? 표정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좀 기분이 좋아져서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거의 같은 시간에 준호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럼 같은 여자가 조용히 들어와서 준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되면 조용히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상복합이라 경비가 24시간 있는데 어떻게 매번 올라오는 건지도 궁금했어요. 아마 준호가 미리 출입을 허용해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보니 확실해졌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키, 머리 스타일,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새벽에만 몰래 만나는 걸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준호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뭔가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래. 글쎄, 연극 연습이 잘 되어가나 보지. 아니면 혹시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된 건가? 다시요?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었나요? 그게 복잡한 상황이었거든. 서로 사랑하는 건 맞는데 여자 쪽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남편의 말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몰래 만나는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정이길래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걸까요? 그 여자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 여자가 매일 새벽에 오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냄새였어요. 그 여자가 오고 난 다음 날 아침이면 집안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세련된 향이었는데 제가 쓰는 향수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의 향이었습니다. 이 냄새 뭐지?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못 느끼니까요. 그리고 밤이 되면 준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와 준호의 낮은 웃음소리가 벽을 통해 새어나왔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나누는 그런 달콤한 웃음소리 말이에요. 가끔은 작은 대화 소리도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다정한 톤의 대화였습니다. 특히 여자의 목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맑고 깔끔한 목소리였는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극 배우 지망생이니까 목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호도 연극을 하니까 비슷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더 지나면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이렇게 새벽에만 몰래 만나는 걸까? 그 여자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열흘째 되던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정말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말라왔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준호와 그 여자가 나와 있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복도는 조용했어요.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는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화장을 하지 않은 맨얼굴이었는데도 정말 예뻤습니다. 크고 또렷한 눈, 오뚝한 코, 작은 입술. 정말 인형 같은 얼굴이었어요. 키도 작지 않았고 전체적인 비율이 정말 좋았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우아했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참 좋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맞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네요. 물 드시고 계셨구나. 네, 목이 말라서요. 혹시 저도 물 좀 마시려고 나왔어요. 잠깐 들렀는데 목이 마르더라고요. 잠깐 들렀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벌써 2시간째 여기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와서 지금 4시니까요. 이 새벽에 자주 오시네요. 조심스럽게 말해보자 여자의 표정이 잠깐 어색해졌습니다. 네, 죄송해요. 시간이 이상하죠? 낮에는 일이 있어서. 무슨 일 하세요? 연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무명이지만요. 연기요? 그럼 연극 배우세요? 연극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오디션도 보고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역시 연예계 쪽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좋고 외모도 그렇게 뛰어난 거였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본 적 있는 작품에 나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정말 작은 역할들만 했거든요. 조연이나 단역 정도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이 정도 외모라면 곧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TV에 나오시면 찾아볼게요. 유진이에요. 아직은 별로 찾아볼 게 없을 거예요. 유진이라는 이름도 예뻤어요. 연예인 이름 같았습니다. 언젠가 유명해지실 거예요. 정말 예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니까 감사해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유진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물 마시는 모습조차 우아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랑은 어떤 사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유진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복잡해요. 예전에 사귀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상황이 좀 복잡해서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너무 사생활을 캐묻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아, 그래도 좋은 분 같던데요. 준호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갈게요.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준호 씨가 걱정할 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유진이 준호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이고 말하는 태도나 행동 하나하나가 세련되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만 몰래 와서 만나는 걸까? 낮에는 정말 일 때문에 못 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어제 준호 씨 여자친구 봤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야? 정말 예뻐요. 연기하는 사람이래요. 아직 무명이라고 하던데 조만간 유명해질 것 같아요. 정말 연예인 같더라고요. 그래,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분명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걸까요? 유진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유진을 만나고 난 다음 날 저는 계속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 같았는데 왜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준호의 표정에서 보였던 복잡한 감정들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준호도 연습이 일찍 끝났는지 함께 집에 있어서 오랜만에 세 명이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표정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던데. 남편이 준호에게 물어보자 준호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냥 연습이 잘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정말? 아니면 혹시 유진이랑 다시 만나게 된 거 아니야? 남편이 말하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유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여보, 유진 씨 아세요? 응, 준호가 대학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잖아. 몇 번 만난 적 있어. 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해주셨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말 안 했나? 준호가 연기하는 여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연기하는 여자친구가 유진 씨였구나.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복잡한 상황이라서. 남편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야, 유진이랑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작년에 완전히 끝났다고 했잖아. 형도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저희가 대학교 3학년 때 사귀기 시작했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연기과였고 저는 국문과였지만 연극 동아리에서 만났거든요. 맞아, 그때 정말 좋아했지. 유진이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어. 남편이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유진이는 정말 재능이 뛰어났어요. 연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외모도. 동아리 공연만 해도 유진이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 나도 한번 보러 갔는데 정말 예뻤어. 연기도 잘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만났어요. 유진이는 드라마나 영화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저는 연극 쪽에서 활동했죠.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에 그때를 그리워하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럼 언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남편이 물어보자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유진이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거든요. 한 방송국 드라마에 조연으로 캐스팅된 거예요. 아, 맞다. 그때 정말 좋아했지. 유진이 드디어 데뷔한다고. 네, 정말 기뻤어요. 유진이도 너무 행복해했고, 저도 정말 축하해줬죠. 드디어 유진이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어? 촬영이 시작되면서 유진이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만날 시간도 없어졌고, 그런데 저는 그때 유진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남편이 놀라며 말했어요. 형한테 말하기 전에 일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유진이가 성공의 길에 들어서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작은 반지를 사서 프로포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울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약혼식도 했고 형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유진이에게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쁘고 연기도 잘한다고 화제가 되었거든요. 좋은 일 아냐? 어느 날 연예 기사에 저와 유진이 사진이 떴어요. 약혼 사실도 알려졌고요.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 그래서 그때 갑자기 연락이 안 됐구나. 네, 유진이 소속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인 배우가 약혼을 앞두고 있다는 게 이미지에 안 좋다는 거였어요. 설마. 유진이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준호 씨,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지금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 며칠 후 유진이는 인터뷰에서 약혼설을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냥 친한 후배일 뿐이라고. 연애보다는 연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술만 마시고. 형도 기억하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지금은 왜 다시 만나게 된 거야? 한 달 전에 유진이가 갑자기 연락했어요. 서울로 돌아왔다면서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준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여전히 상황은 복잡해요. 유진이는 이제 더 유명해졌고 저는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있고. 그럼 결혼은? 모르겠어요. 유진이는 여전히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데 언제가 그때인지. 저는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왜 새벽에만 몰래 만나는지, 왜 준호가 그렇게 복잡한 표정을 짓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진 씨가 연예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구나. 네,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들겠다, 준호야. 괜찮아요, 형. 유진이를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서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정말로 기다리면 해피엔딩이 올 수 있을까요? 준호로부터 그 복잡한 사연을 들은 지 며칠 후 유진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던 현관문 여는 소리도, 복도의 작은 발소리도, 방에서 새어나오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처음 이틀 정도는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유진이 오지 않자 준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예전의 우울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준호야, 괜찮아? 요즘 또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준호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연습이 힘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누가 봐도 연습 때문이 아니었어요. 유진 때문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형, 혹시 유진이가 무슨 일 있다고 하던가요? 어느 날 준호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 별다른 이야기 없었는데. 왜? 그냥 요즘 연락이 안 돼서요.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와 유진의 복잡한 관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준호는 결국 우리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했어요. 새로운 곳을 구했어요. 벌써? 조금 더 있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오래 패기쳤어요. 그리고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호는 짐을 싸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유진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연락 자주 하자. 언제든 놀러와. 그리고 유진이 일은 너무 마음 쓰지 마. 남편이 배웅하면서 말했지만 준호는 힘겨운 미소만 지었어요. 네, 형. 정말 고마웠어요. 형수님도. 그렇게 준호는 우리 생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함께 사라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어느덧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고 준호와도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준호는 몇 년 전부터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서울에 있으면 힘든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게 나을 것 같다며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거든요. 국민 여배우 유진 씨가 오늘 새로운 작품 발표회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진이었어요. 8년 전 우리 집에서 만났던 바로 그 유진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유진 씨예요. 남편도 뉴스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네. 완전 달라졌네.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소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졌어요. 뉴스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유진은 지난 몇 년간 히트 드라마에 여러 번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광고 모델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꿈을 이뤘구나.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준호는 이거 알까요? 모르겠네. 연락해봐야겠다. 며칠 후 서점에서 유진이 표지 모델로 나온 잡지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사서 집에 와서 읽어봤는데 유진의 단독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연예계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무명 시절에는 오디션을 수없이 봤지만 떨어지기만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데뷔 초기였죠.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텨냈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인터뷰였어요.
그런데 다음 질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20대에 특별한 사람이 있으셨나요? 유진의 대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사실 20대 내내 연기에만 매달렸어요.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오직 연기 생각만 했어요. 대학 시절에도 그랬나요? 네, 대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연기과 공부도 힘들었고 졸업 후에는 바로 오디션 준비에 들어갔으니까요. 친구들은 많았지만 특별한 연애는 사생활보다는 꿈을 우선시했어요. 제가 읽던 잡지를 내려놓을 뻔했어요. 준호는 어떻게 된 거죠?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고 약혼까지 했던 사이인데 특별한 연애는 없었다고요? 연기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진정성이요.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연기에 임하려고 해요. 그리고 과거의 저를 만들어준 모든 경험에 감사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 감사한다고요? 준호와의 8년 관계는 경험에도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앞으로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연예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준호가 8년간 얼마나 유진의 꿈을 응원해줬는데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기사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요. 유진 인터뷰인데 너무하지 않아요? 남편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상하네. 연애한 적이 없다고? 준호랑 8년이나 사귀었는데 약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었던 일처럼. 준호가 이거 보면 어떤 기분일까? 며칠 후 남편이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야, 잘 지내지? 네, 형.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아요. 그런데 유진이 소식 들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네. TV에서 봤어요. 정말 성공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아, 그것도 봤어요. 괜찮아요, 형. 준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연애한 적 없다고 하던데, 너무하지 않아? 유진이에게는 저는 그저 지나간 과거였나 보죠. 아니, 아예 과거도 아니었나 봐요. 준호야. 괜찮아요, 형.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말이에요. 준호가 지방으로 내려간 지 3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출장으로 준호가 사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만나보자며 준호에게 연락을 했어요. 준호야, 내가 너 사는 곳으로 출장 간다. 오랜만에 만나자. 정말요? 좋아요, 형. 오랜만이네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준호 이야기를 해주는데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요. 여보, 준호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 어떡해요? 살도 많이 빠졌고 표정도 너무 어둡고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어. 남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8년이 지나도록 준호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지금 뭐하고 지낸대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연극은 완전히 그만뒀대. 연극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래, 나도 놀랐어. 연극을 보면 자꾸 힘든 기억들이 떠올라서 못하겠다고 하더라. 연극은 준호의 꿈이었는데 그 꿈마저 포기했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뭔데요? 유진이 준호랑 헤어진 직후에 바로 다른 남자랑 사귀기 시작했다더라. 네, 정말요? 응. 같은 연예계 사람인데 꽤 유명한 배우래.
그리고 지금까지 8년간 계속 사귀고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인터뷰에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과 8년간 사귀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매일 새벽에 오던 그때도 아마 그 남자 배우가 바쁘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준호한테 돌아온 거였나 봐.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유진이 준호를 완전히 이용한 거였거든요. 며칠 후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유진에 대해서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유진, 8년 연인 배우 김태준과 동거설, 소속사 사생활 확인 어려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유진이 김태준이라는 배우와 8년째 연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익명의 연예계 관계자는 둘이 오래전부터 사귀어 왔다며 거의 동거 상태라고 증언했습니다. 시기를 계산해 보니 딱 준호와 헤어진 시점과 맞아떨어졌어요. 유진이 준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태준이라는 배우가 연예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드라마 주연도 여러 번 했고 영화에도 출연하는 인기 배우였습니다. 유진에게는 준호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겠죠. 그럼 우리 집에 온 건 뭐였지? 생각해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유진이 김태준과 사귀면서도 가끔 준호에게 와서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유진을 사랑했는데 유진에게는 그냥 편리한 존재였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기사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요. 유진이 8년 전부터 다른 배우랑 사귀고 있었다는 기사예요. 남편이 기사를 읽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런. 그럼 준호를 완전히 가지고 논 거네. 맞아요. 준호한테는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한 거잖아요. 준호가 이걸 알까? 모르겠어요.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며칠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혹시 유진 기사 보셨어요? 역시 준호도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절망이 느껴졌어요. 8년 전 유진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이유도 가끔씩만 저를 찾아온 이유도 이제 다 알겠어요. 준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바보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괜찮아? 혹시 우울하거나. 형, 저 요즘 병원 다니고 있어요. 병원? 정신과 병원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남편과 제가 동시에 놀랐어요. 준호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요즘 정말 힘들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끔은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고마워요, 형. 하지만 유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대학 때부터 8년간 제 모든 꿈과 희망이 유진이와 함께였는데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진이에게 저는 그냥 잠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진짜 사랑받은 적이 없었던 거네요. 그런 말하지 마, 준호야. 이제야 알겠어요. 왜 유진이가 새벽에만 왔는지, 왜 공개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했는지. 낮에는 김태준이랑 있었으니까요. 정말 잔인한 진실이었어요. 준호가 유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8년을 기다린 동안 유진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준호야, 서울로 올라와.
혼자 있으면 더 안 좋아. 아니에요, 형. 여기서 천천히 치료받으면서 새로 시작해 볼게요. 유진이 없는 제 인생을 이제라도 찾아보려고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서는 희망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8년간 한 사람만 사랑했던 남자가 그 사랑이 일방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절망감이었습니다. 유진과 김태준의 8년 연애설이 보도된 지 6개월 후 연예계에 또 다른 폭탄 소식이 터졌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앞자리 뉴스로 유진의 소식이 나왔거든요. 국민 여배우 유진 씨가 대기업 회장의 장남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남편도 놀라서 TV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재벌가와 결혼한다고? 뉴스에서는 유진이 웃으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옆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회장 장남 박민수 씨라는 자막이 떠올랐어요. 양측 가문에서는 두 사람이 1년간 진지하게 교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교제했다고요? 그럼 김태준과는 언제 헤어진 건가요? 기자가 유진에게 질문했어요. 결혼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유진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수 씨가 저의 일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기 활동을 계속하실 건가요? 네, 남편이 될 분이 제 꿈을 응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계속 활동할 예정이에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발표를 하는 여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좋은 조건의 결혼을 성사시킨 사업가의 모습 같았어요. 박민수 씨는 어떤 분인가요? 리포터가 설명했어요. 박민수 씨는 올해 40세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계열사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며 향후 그룹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 만나게 되었나요? 작년 한 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가 유진 씨의 팬이어서 먼저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럼 김태준과 사귀면서 동시에 박민수도 만나기 시작한 거였나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다음 날 신문과 인터넷에는 유진의 결혼 소식으로 난리였어요. 특히 연예 매체들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유진, 재벌 3세와 결혼. 사랑보다는 전략적 선택 의혹. 연예계 관계자 유진의 계산된 결혼. 김태준과의 8년 연애는 무엇? 기사들을 읽어보니 연예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 계산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태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논란이 많았어요. 김태준 측 유진과는 6개월 전 정리했다. 겹치는 시기 논란. 8년 연애 김태준은 어떻게 생각할까? 소속사 노코멘트. 김태준 소속사에서는 두 사람은 서로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했다고만 발표했어요. 하지만 타이밍을 보면 유진이 박민수를 만나자마자 김태준과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연예인으로서 결혼하면 제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민수 씨가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해주셔서 결정하게 되었어요. 김태준 씨와의 과거 연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민수 씨와의 미래만 생각하고 있어요. 8년이나 된 관계였는데 아쉽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관계는 생각보다 진지하지 않았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결혼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진지하지 않았다고요? 8년 연애가 진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박민수 씨와는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달라요. 민수 씨는 정말 진지하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한 계획이 있으세요. 안정감이 달라요. 안정감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랑이라는 말보다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더 솔직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기 활동을 계속하실 건가요? 네, 하지만 예전보다는 신중하게 작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가정도 중요하니까요. 언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세요?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하려고 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유진 인터뷰 봤어요? 응, 봤어.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준과 8년 사귀었는데 진지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안정감이 좋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준호 생각 나지 않아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게. 준호한테는 뭐였을까? 8년간 기다리게 하고, 그날 저녁 남편이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유진 결혼 소식 들었지? 네, 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담담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히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서요. 유진이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8년간 김태준과 사귀고 이제는 재벌가와 결혼하고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뭐였을까요? 그냥 외로울 때 잠깐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었나 봐요. 준호야. 하지만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유진은 이제 정말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과거의 모든 관계들은 깨끗하게 지워버린 채로 말이에요. 유진의 결혼 소식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여러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다시 용산구 근처로 이사를 왔거든요. 예전에 살던 주상복합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는데 가끔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준호와 유진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오후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방송 촬영차들이 여러 대 서 있고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뭐 촬영하나?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한 여자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봐도 실루엣이 익숙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말로 유진이었어요. 1년 전 결혼 발표 때보다도 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 정말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왜 이 동네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었나요? PD가 질문하자 유진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이 동네에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제가 무명 배우였을 때 이 근처에서 잠깐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무명 배우였을 때 이 근처에서 생활했다고요? 저희 집에 매일 새벽마다 왔던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그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면 어떤 기분이세요? 감사하죠. 그때의 어려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이 동네의 소박한 사람들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요.
소박한 사람들에게서 배웠다고요? 준호에게서 사랑과 헌신을 배우고는 그를 버린 걸 그렇게 포장하는 건가요? 카메라맨이 유진을 따라 거리를 걸으며 촬영했어요. 유진은 이 길을 걸으면서 꿈을 키웠어요 라며 감상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와의 8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제는 그 시간마저 자신의 성공 스토리로 포장하고 있는 거였어요.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유진이 잠깐 혼자 서 있었어요. 매니저나 스태프들이 다른 곳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틈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유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더니 몇 초 후 눈이 커지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10년 전에 용산 주상복합에 살던 분이세요? 네, 맞아요. 유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와, 정말 우연이네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신혼부부인데 패 끼쳐서 죄송했어요. 패를 끼쳤다고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인터뷰에서 이 동네에서 생활했다고 하시던데 준호 씨 집에 살았던 건 아니죠?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준호요? 네, 제 남편 친구인 준호 말이에요. 그때 저희 집에 머물면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러 오시던. 아, 유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가요? 유진의 표정에 미묘한 감정이 지나갔어요.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냥 불편함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도 젊었고 많이 부족했죠. 8년이나 사귀셨는데 인터뷰에서는 연애한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건 연예계 특성상 과거 이야기는 하기 어려워서요. 그래도 8년인데 준호 씨는 지금도 우울증 치료받고 있어요. 네, 당신 때문에요. 직설적으로 말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연예계가 그런 곳이에요. 연예계가 그런 곳이라고 해서 8년간 사귄 사람을 없었던 사람 취급해도 되는 건가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제가 물어보자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재벌가 며느리 되어서 좋으시겠어요.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는데 유진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식으로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진이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선 것도 사실이잖아요. 짓밟았다니요? 준호한테 8년간 기다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그게 짓밟는 게 아니면 뭐예요? 유진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유진 씨,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유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로. 그분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재벌가 며느리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유진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매니저를 따라 차로 향했어요.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돌아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유진을 다시 만났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철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계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유진 만났어요. 정말? 어디서? 촬영하러 왔더라고요. 우리 옛날 동네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던? 뻔뻔하더라고요. 준호 이야기하니까 죄송하다고만 하고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한테 이야기해 줄까? 아니에요. 더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준호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말이에요. 유진과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유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과연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준호를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진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국민 여배우 유진, 결혼 2년 만에 등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 기사를 보니 딸을 낳았다고 했어요. 사진 속의 유진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인 박민수와 함께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여보, 유진이 애 낳았대요. 아, 그래. 잘 됐네. 남편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호 생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유진의 육아 다큐멘터리가 방송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타 엄마의 육아 일기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유명 연예인들의 육아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많이 달라진 유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화면에는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나왔어요.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같았습니다. 유진은 편안한 옷을 입고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었어요. 육아가 어떠세요? 제작진이 물어보자 유진이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제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유진이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연기가 아닌 정말 엄마가 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분과의 육아 분담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수 씨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밤에 애가 울면 번갈아 가며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정말 좋은 아빠예요. 화면에는 박민수가 아기를 안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서투르지만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기 활동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당분간은 육아에 집중하려고 해요. 아이가 좀 크면 서서히 복귀할 생각이지만 지금은 엄마가 최우선이에요.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도 확고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가요? 유진이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서 유진이 아기를 안고 베란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힘들었던 시간들도 기쁜 시간들도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유진은 아기를 꼭 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유진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네, 정말로요. 그런데 왜 기분이 복잡하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며칠 후 준호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준호 씨,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 치료도 거의 끝나가고 요즘은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정말요? 무슨 일이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책도 팔고 가끔 독서 모임도 하고 조용하지만 보람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진 소식 들으셨어요? 아기 낳았다고. 네, 들었어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행이요? 유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준호의 말에서 진짜 치유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요즘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셨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행이에요. 형수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걱정해 주시고, 모료 당연한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재벌가의 며느리로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행복한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였어요. 준호는 긴 상처의 시간을 거쳐 이제야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이용해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여자.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버림받고 무너졌던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나.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누가 이긴 걸까요? 유진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녀의 선택을 비난할 자격이 제게 있을까요? 준호의 사랑이 바보 같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10년을 기다린 그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유진은 아기를 안고 웃고 있고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행복한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 인생이란 게 참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것 같았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그런 날이 있었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으로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겐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댓글도 기다릴게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